소방안전관리자 1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강의의 공하성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성원에 입입어 제 책이 전국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강의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볼까요?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는 사람은? 우리는 1급입니다. 이거 선임 조건 참 많이 나옵니다. 특급, 우리는 1급이지만 특급도 나오니까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1급 일단 볼까요? 2년 소방안전관리학과 전공학과를 말합니다. 산업안전기사 2년 소방안전관련학과 유사학과입니다. 유사학과 관련학과하고 관리학과하고는 다릅니다. 2급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5년 동안 봤다. 소방공무원 7년입니다. 나머지는 경력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2, 3, 5, 7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급이지만 2급도 우리가 나옵니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1급은 면적까지도 잘 봐야죠. 15,000, 11층 이상, 1000톤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상급 경력이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안전관리 보조자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보조자는 안 됩니다. 특급 안전관리에 선임되면 1급도 당연히 되죠. 우리가 뭐 일종 대형 면허가 있다, 운전면허 있다, 그럼 일종 보통 다 할 수 있죠? 예,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면허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소지하고 계십니까? 일종 보통, 2종 보통, 일종 대형? 네, 저는 일종 대형도 있습니다. 네, 무람합니다. 쫙, 예, 버스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황표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관계인의 인적 사항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인은 돈이 많습니다. 돈 자랑은 하는 것만 아닙니다. 돈이 많습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대상명, 선임일자, 등급 이런 것들 이름까지도 명시해야 됩니다. 연락처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곤란해요.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그래서 건물 앞에다 안 놔두고 옆에다 어디 숨겨놓고 막 그렇더라고요. 원칙적으로는 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일자 등급까지. 건축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려운 용어들 많죠. 건축 면적도 있고요. 바닥 면적도 있고. 바닥 면적은 한 층의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각 층의 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건폐율이란 것은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거고요. 용적률이라는 것은 연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용, 연. 바닥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영자 들어가는 거, 용, 연면적 비율.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경계지구. 화재경계지구는 무엇이냐 하면 화재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또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곳, 이런 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시장, 화재 날 우려가 높죠. 화재 발생한 피해도 막 계속 옆으로 막 번져나가요. 이런 곳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창고, 공장 창고, 화재 잘 나요. 시장 지역도 화재 잘 납니다. 콘크리트, 불 잘 안 납니다.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불이 잘 나죠. 또 이런 것도 뭐 생산하는 이런 것도 또 알아야 돼요. 관리하는 공장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소방 출동로가 없으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죠. 소방 출동로가 있으면 도로가 넓어요. 소방차가 빨리 갈 수 있어요. 없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밀집한 지역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아닌 거 콘크리트 일반 지역 아닙니다.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곳은 고층 건물 위험할 것 같죠? 첨단 소방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생각보다. 자, 5번 봅니다. 벌금이 가장 많은 사람은 가벌병정.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였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 됩니다. 100만 원 피난명령을 위반해서 좀 작아 보이죠? 100만 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강제처분을 방해했으면 3년 이하 3천만 원입니다. 300만 원. 화재조사 비밀누설 300만 원 벌금이 되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사용했다. 5년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방 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했다. 3년 이하 3천만 원이 됩니다. 이것도 잘 나오니까 하나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소방특별조사 결과의 조치명령을 위반했다. 3년에 3천만 원. 소방특별조사 비밀을 누설했다. 1년 이하 징역. 화재조사 비밀을 누설했다. 300만 원 벌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다시 적어놓으면 좋습니다. 무조건 비밀 누설 300만 원 아닙니다. 1년 1,000만 원 벌금. 소방특별조사 비밀 누설. $300만 원 벌금. 화재조사 비밀누설. 두 가지 구분해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난명령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됩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대상이 나왔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화재를 수신하는 거죠. 터널 길이 몇 미터입니까? (1000m입니다) 터널 길이 1000m. 안기법도 있죠. 600은 권위숙의복, 근위숙의복 600 안겨주시고, 1000은 많으니까 넘어가고, 노유자 400 기억하시고, 교동자교수 2000, 터널 1000m, 특수가연물 500배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 비상조명등 이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화재 나면 불 들어오는 거. 비상조명등. 5층 이상 3000제곱미터. 지하층 포함이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터널 길이 500은 여기 있네요. 예. 자, 이것도 한번 정리해 두고 가면 좋죠. 비상조명등, 조명등, 터널 길이 500m. 아까 자동화재 탐지 설비 터널 길이 1000m. 두 가지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5층에 3000. 숙박시설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숙박시설에 설치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죠. 예, 화재 시에 이거를 딱 열면 불이 들어오죠. 불 들어옵니까? 예, 자동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숙박시설에 많이 보셨죠? 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합니다. 철수씨는 저는 뭡니까? 하성씨죠. 예. 하성씨는 본인이 근무하는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궁금하였다. 설치되지 않아도 되는 소방시설은 어떤 것일까요?
판매 시설이고 연면적이 5천입니다. 11층이고 아 부자네요. 부자. 옥외소화전을 한번 보세요. 옥외소화전은 지상 1, 2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9천이 돼야 돼요. 보니까 연면적 5천 해당 없네요. 해당 없어. 목적 건축물 아니죠. 특수가연물 750배 해당 없습니다. 특수가연물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특수가연물. 자, 특수가연물 자탐. 아까 특수가연물 얼마 했죠? 500배죠. 특수가연물 지정수량 500배. 500배. 아이고, 5자가 이게 6자 같이 보여요. 한 번 더 딱 써주면 좋습니다. 딱 써주고 500. 500배. 딱 기억하시고 옥외소화전 750배. 특수가연물 750배. 750, 5자, 5. 탁 치고 50배. 두 가지 기억해 주세요. 자, 해당 없어요. 그러니까 옥외소화전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타면 됩니까? 숙박시설, 판매시설이네요. 판매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 판매시설 1500에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해야 되고, 옥내소화전 설비도 특수가연물 750배 같이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스프링클러 판매시설 5000제곱미터 이상에 설치해야 되니까 설치해야 되고, 스프링클러는 특수가연물 1000입니다. 9000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제가 정리했는데 옥내도 특수가연물 750이에요. 여기 한 칸이 더 적으면 참 좋겠는데요. 스프링클러 SP라고 쓰겠습니다. 특수가연물 몇 배? 1000배. 특수가연물. 세 가지 한꺼번에 정리해 주시면 이번에 합격합니다. 이것도 하나 더 같이 보면 좋아요. 자탐 아까 1000m 했죠? 기억나죠? 예, 1000m 기억나시죠?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도 1000m네요. 그죠? 예, 체크하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지하가도 알아두세요. 지하가는 1000이라는 거. 지하가는 항상 1000입니다. 무조건. 뭐 스프링클러뿐만 아니고 뭐가 나오면 지하가 연면적 1000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방계획의 수립 주차 중 사전기획 단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임시조직, 위원회, 이해관계자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뭐 소방 교육훈련 미비점 보완 이런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경보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거.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여기 지면 표시죠. 지하 1층과 지상층, 그 다음에 지하층 다 경보하네요. 1층에서 화재 났어요. 2층도 경보하고 지하층에 또 다 경보하네요. 2층에서 화재가 났어요. 2층, 3층 경보하네요. 직상 발화 우선 경보라고 합니다. 위험한 층부터 5층 이상이고 연면적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는 직상 발화, 직하 발화 아닙니다. 직상 발화 우선 경보 방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주 위험한 층부터 우선적으로 경보해서 순차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점화에너지에 관한 설명으로 그런 것은 화염은 최저 온도가 있고 온도는 탄화수도 등에서 약 1200도씨 정도 되는군요. 고체 표면, 기체 표면 아닙니다. 장시간 아닙니다. 단시간입니다. 단시간에 합격시켜 드립니다.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는 가운데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지가 열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열내는 사람 있죠? 좋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예. 성격이 좋아야죠. 예, 성격이 좋으신 분 이번에 모두 합격합니다. 자, 자연발화는 외부에서 열의 공급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열을 내는 것을 자연발화라고 합니다. 종합방지실, 네, 여러분들 근무하실 수 할까요? 종합방지실에는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통제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인력은 3명 이상 상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초고층 건축물에는 2명 아닙니다. 3명 이상 상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